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영상을 좀 자주 올려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새로운 소식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꾸준히 체크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언급 중에 좀 의미 있는 게 엔비디아에서 나온 이제 개인용 AI 컴퓨터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AI 관련된 매출은 대부분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이었죠. SK하이닉스나 뭐 엔비디아나 이제 뭐 혹은 이제 TSMC 같은 기업들이 AI 반도체 시장 성장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었었던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매출은 B2C, 즉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B2B, 기업향 매출이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AI 관련된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소비자한테 이제 돌려서 소비자 매출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개인용 AI 컴퓨터가 필요한 시기가 올 거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매출이 있었던 AI 관련된 반도체가 기업 향뿐만 아니라 소비자 향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소비자까지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훨씬 더 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겠죠. 그에 따른 수혜를 또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부가적인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2의 HBM 상용화 나선 엔비디아, 그다음에 삼성 SK에 손 내밀었다, 이런 언급들이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제2의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과 극비리에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개인용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디램 모듈을 만드는 것인데 젠스랑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에 성공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또 한 번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용 슈퍼컴퓨터가 대중화될 경우 여기서 공급할 수 있는 특수 디램 모듈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투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를 더하면 마이크론이죠. 결국 이 세 기업을 필요한 제외한 다른 업체는 아예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세 기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앞서 있을 수 있냐, 그 부분을 또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자체 메모리 표준을 만들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과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와 메모리 회사들이 시제품 교환하면서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르면 올해 말쯤에 양산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저전력의 장점인 LPDDR4X, 5X 디램을 얹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는 밀집화,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 최대한 많이 트랜지스터를 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고성능 반도체일수록.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 또 발열. 네, 전력 소모를 적게 하면 자연스럽게 발열이 낮아지는데 이 발열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P캠 같은 경우 이제 644개, 그리고 소캠은 이보다 훨씬 많은 695개라는 것, 694개라는 거죠. AI 컴퓨팅의 최대 난제였던 데이터 병목 현상을 다른 모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탈부착 모듈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길 바라는 황 CEO의 꿈이 담겨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만큼 엔비디아의 매출도 크게 상승하겠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매출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AI 슈퍼컴퓨터를 어느 업계에서 먼저 소비자들이 쓸 수 있냐라고 한다면 엔지니어, 그 다음에 예술가, 컴퓨터 도구를 사용하는 이제 업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이 AI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AI 슈퍼컴퓨터 퍼스널용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굉장히 비싸긴 하겠죠. HBM이라든지 이제 AI 반도체 자체가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제 나올 건데, 이 AI 컴퓨터가 퍼스널로서 대중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HBM 매출도 혹은 특수 디램 매출도 크게 견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B2B에 한정된 매출이 이제 B2C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 아마 후속 기사가 나올 겁니다. 적은 영향을 끼치는 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 기사들에 계속해서 좀 눈을 돌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이슈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갤럭시 디바이스가 무려 15종이 나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5가 상당히 좋은 판매를 보여주고 있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갤럭시 생태계 확장에 삼성전자가 나서는 모습이죠. 스마트폰은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R 디바이스인 갤럭시 XR 이제 막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 노트북에서는 울트라를 포함한 갤럭시북, 그 다음에 웨어러블에서는 갤럭시 워치와 갤럭시 링입니다. 그리고 오디오에서는 갤럭시 버즈 팬덤 에디션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려 15종의 갤럭시 디바이스인데, 지금 갤럭시 S25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갤럭시 생태계가 구축되면 파생돼서 XR이라든지 노트북, 웨어러블, 오디오 기기까지도 잘 판매가 될 수 있어요. 이걸 가장 잘한 업체가 애플이죠. 애플의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iOS와 통합,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높은 연결성, 이 부분을 극장점으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뭐 아이패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맥도 쓰고, 아이폰에서 이제 관련된 파생된 i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iOS를 기반으로 한 애플 제품을 쓰시잖아요. 그런 락인 효과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번에 갤럭시 S25의 AI 시장 선점을 계기로 기반으로 요 갤럭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를 장점으로? 네, AI죠. 확연히 향상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고, 애플은 아직까지 뚜렷한 AI 기술을 선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만간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나올 때 과연 삼성과 어느 정도의 경쟁이 될 것이냐, 요 부분인데, 근데 저는 이제 삼성이 기대하고 있는 게 요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기반은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오픈 중심 서비스입니다. 안드로이드가 시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스를 공개하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을 유입시키고, 이 부분이고, 애플은 자기만의 폐쇄된 생태계예요. 근데 AI 기술이라는 건 어쨌든 많은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흡수한 정보를 내보내서 다시 가공해서 흡수하고, 요게 반복되기에는 안드로이드 같은 오픈 생태계가 iOS 같은 폐쇄 생태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온디바이스 AI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자체 기기적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이거는 폐쇄적인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온디바이스 AI에 조금 더 목숨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범용 AI 생태계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즉 삼성전자 진영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은 좀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든 갤럭시 S25가 잘 팔렸고, 그 다음에 엣지, 요게 이제 어떤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얇아진 두께 말씀드렸죠. 네, 충분히 잘 팔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링2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링이 초기 단계에서 원이 나왔을 때는 별로 이제 반응이 안 좋았죠. 저도 조만간 아마 구매를 할 겁니다. 2나 3에서 향상된 기능이 나오면 구매를 할 건데, 요게 삼성전자가 언팩에서 공개한 갤럭시 링 이미지인데 이제 2가 나올 거예요. 그럼 1보다는 훨씬 더 디자인 면이라든지 기능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링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요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XR 헤드셋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또 AI와 결합돼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번 갤럭시 S25를 기반으로 한 AI 생태계를 이 디바이스들로 구축시킬 수 있는지, 예전 애플처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기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우려 요인 하나 부각되는 게 요거죠. 백악관에서 반도체법 보조적원 지급 조건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게 사실 좀 너무한 것 같긴 하죠. 왜냐면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을 확정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는데 그거를 또 뒤집는다라는 것은 이게 국가 간의 그 신뢰나 계약에 분명히 악영향을 좀 끼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 트럼프가 제일 불만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보조금을 미국에서 받고 그 다음에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진출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미국에 건설돼서 미국의 노동자를 쓰고 미국의 기술들을 쓰고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일단 보조금 혜택은 받고 또 다른 나라에도 진출한다 이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될 건 없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를 하고 다른 나라에 하면 그건 별개인데 왜 그것까지 이제 걸고 넘어질 필요는 없긴 한데 물론 이제 다른 속내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죠. 최대한 이제 많은 조건들 보조금을 덜 주면 덜 줄수록 좋잖아요. 미국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이겠죠 그게. 어쨌든 그래서 로이터가 이제 보조금 수혜 기업 중에서 중국에 투자한 사례로 인텔, TSMC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받기로 한 보조금이 뒤집힌다면 아무래도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 달러, 53조 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이 상무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6조 8천억 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다시 한번 세팅이 된다면 줄어들겠잖아요. 액수가. 그러면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에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되고 물론 보조금은 이제 근본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악재는 아니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요거까지도 한번 볼게요. 자사주 7조 원의 행방.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조 원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고 3조 원 매입은 거의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소각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7조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 임원 자사주 성과급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조 원 중에 성과급이 일부 쓰이고 근데 성과급으로 7조 원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냐 소각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소각을 당장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네,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정리가 돼 있는데요. 변수가 있다라고 됐죠. 금산법 리스크인데 금산 분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유 주식을 제한하는 해당 법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은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으로 이어집니다. 왜냐면 자사주를 소각하면 구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7%에 대한 그 7조 원에 대한 지분을 제대로 팍 소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7조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텐데 7조 원을 다 소각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일부는 이제 성과급으로 가기로 했는데 나머지 일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요게 일단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7조 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건데 아직은 행방이 정확하게 안 나왔죠. 당장 다 소각하기에는 삼성생명의 그 지분율 상승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삼성전자 주가 매도, 주식 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7조 원을 다 소각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고 7조 원의 행방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 이 부분에 매물 저항이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당장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궁극적으로 저는 조만간 뚫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걸 뚫어내면 6만원 단까지도 이제 너무 늦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좀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